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정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가 정해지면 우리가 해당하는 식을 목과 나누는 식,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다항식 px를 갖다가 x-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 px를 나타낼 수가 있었죠. px는 x-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고, 몫과 이제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우리가 항등식을 배운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식 자체가 항등식인 거죠. px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냈지만 결국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나타낸 것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때 x 대신에 a를 대입을 하면 x-a가 0이 되기 때문에 r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px를 함수라고 했을 때 px의 a에 대한 함수값이 pa가 되고 pa 값이 r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pa는 r이다. 요것을 보고 px라는 것은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pa는 r이다. 요걸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px의 a에 대한 함수값이 r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항식 p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식 px를 갖다가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p3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p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1이 되는 거니까 이 px에다가 x 대신 3을 대입하면 1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항식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p3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두 번째, 다항식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이다. 자, 요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p-3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니까 요 px의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우변은 마이너스 2만 남게 되겠죠. 자, 나머지 정리에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px를 갖다가 1차식 ax-b로 나눈 나머지 하면은 우리가 요거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x는 ax-b에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겠죠. 그래서 x 대신에 a분의 b를 대입을 하면 요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p에 a분의 b, x 대신 a분의 b를 대입을 하면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px를 x-b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p a분의 b. 자, 다음은 인수정리입니다. 자, 인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수가 6 곱하기 4 요런 수가 있어요. 24죠. 그러면은 6이라는 것은 24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약수를 또 인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4라는 것도 24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수를 약수로 나누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겠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항식 px가 있는데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항식 px가 있는데 x-a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없다는 겁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px에서 x 대신 a를 대입하면, 즉 a에 대한 함수값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x-a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항식 p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또는 x-a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pa는 0이다. 자, 나머지 정리랑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다항식 p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나머지가 3이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pa는 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pa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그 x-a는 px의 인수기 때문에 인수 정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0이 아니고 3이다. 그러면은 pa는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앞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이름으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눌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요런 2차식이 있고, 이걸 갖다가 x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2x제곱이 되려면 x에 뭘 곱하면 됩니까? 2x였죠. 곱하면 2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6x. 자, 2차항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 빼면 4x 플러스 4. 자, 4x가 되려면 x에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4죠. 그럼 4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4x는 역시 소거가 되고,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11을 빼니까 16. 그래서 몫은 2x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조립제법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다항식의 개수를 차례대로 써줍니다. 2, 마이너스 2, 4. 자, 그 다음에 니은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여기다가 써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2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온 2는 요 상수항과 곱해집니다. 곱해서 위로 올려지죠. 그럼 3 곱하기 2 하면 6. 그 다음에 둘이 더합니다. 더하면 4. 다시 내려온 4는 상수항 3과 곱해져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니까 12. 그 다음에 역시 더해서 내려옵니다. 16. 자, 이때 마지막으로 나온 16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요 2와 4는 몫이 2x 플러스 4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최초의 몫이 되는 이 숫자는 최고차항의 숫자와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1차항의 숫자가 1이기 때문에 곱해서 최고차항의 숫자 2가 나오려면
목도 최고차항의 숫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와 마이너스 3을 최초에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에서도 3과 이 최고차항의 숫자를 그대로 곱해서 6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눗셈에서 보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서 4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아까 조립제법에서는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곱해서 나온 6과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서 나온 4와 역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4가 몫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와 마이너스 3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과 4의 곱 12가 되고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4와 12를 더해서 16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조립제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자, 이 문장 우리 중요하죠. 다항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2는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항식 x 플러스 2 곱하기 p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자,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가 fx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 얘기는 f2를 구하라는 것과 같지요. 자, 그럼 f2라는 것은 fx가 x 플러스 2 곱하기 px니까 x 대신 2를 대입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4 곱하기 p2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 해서 4. 그래서 정답은 4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px 플러스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px 마이너스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5일 때 다항식 px 곱하기 q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자, px 플러스 qx를 우리가 ax라고 쓰고 px 마이너스 bx를 b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x 곱하기 qx를 c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a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니까 a1은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a1이라는 것은 p1 더하기 q1, 이것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b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5니까 b1은 5인데 bx라는 것은 px 빼기 qx니까 p1 마이너스 q1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cx를 x-1로 나눈 거니까 c2를 구하는 것인데, cx라는 것은 px 곱하기 qx니까 p1 곱하기 q2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p1과 q1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을 보면 연립방정식을 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두 식을 더해버리면 q1이 소거가 되니까 2p1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1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p1에다 2를 대입하면 q1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1 곱하기 q1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항식 ax의 7제곱 더하기 px의 세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3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5라면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자, 그러면은 우리 주어진 다항식을 px라고 한번 놔볼게요. px는 자, 요 다항식이 되는데 그럼 x-1로 나눈 나머지가 5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p1은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p-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p1이라는 것은 px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것과 같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 값이 5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1이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7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 요 놈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신에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이고 자,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1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4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1은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px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있겠죠.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요 식 자체가 여러분들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게 항등식이죠. 우리가 검산식을 쓰는 것은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쓰는 식은 다 항등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먼저 배운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우변을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쓸 수가 있고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식이 되겠죠. 그래서 r을 갖다가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좌변은 그대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p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a와 b를 구하면 되는 건데 항등식의 문제를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qx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 좋겠죠. 그래서 요 놈들을 보면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지 감이 오겠죠. x에다 처음에 2를 대입하면 요 부분이 0이 되니까 qx가 없어지기 때문에 존재를 정확히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3 곱하기 p1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여기가 없어지니까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런데 p1은 2라고 조건에서 이미 가르쳐 줬기 때문에 2 곱하기 3 하니까 a 플러스 b는 6이다. 이렇게 하나의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P 마이너스 1은 자, 이 부분이 다시 또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 마이너스 1은 4라고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두 식을 더하면 2B는 10이 되니까 B는 5가 되는 것이고 B에다 5를 대입하면 A는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머지 AX 플러스 B니까 정답은 X 플러스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에 의해서 미지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3차식 PX가 있는데 PX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P-1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PX 플러스 P2-X는 10. 그때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자, 일단 P-1은 마이너스 5라는 것은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요 두 번째 조건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갖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PX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 있겠죠. 그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식이 되겠죠. 그럼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앞에 문제처럼 A와 B 값을 구하는 항등식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주어진 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겠죠. 요 항등식 문제도 사실은 뭐 개수 비교법보다는 수치 대입법이겠죠. 왜냐하면 QX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 인수분해 해보면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4니까 x-1,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qx의 존재를 모르니까 x 대신 2를 대입하고 x 대신 3을 대입해서 qx를 없애면 되는데 그럼 x 대신 2를 대입하면 p1 좌변이 p1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변은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에다 3을 대입하면 좌변은 p3 우변은 3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P1과 P3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것은 P-1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이 주어진 건데, 자, 우리가 X에다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하면 P1과 P3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 두 번째 식에. 그러면은 P1 더하기 P1이 되는 거죠. X에다 1 대입하면. 1, 2 빼기 1이니까 1. 아, 그래서 요게 10이구나. 그럼 P1 두 개를 합하니까 10이니까 P1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 아, P1이 5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건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P3을 얻어야 되죠. 그럼 X에다 적당한 값 어떤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번째 식에다가 X에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P3이 되겠죠. X에다 3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하면 플러스 P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P3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니까 P3이라는 것은 1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5가 되는 거고 3A 플러스 B는 1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B가 소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럼 a는 5. 그럼 a에다가 5를 대입하면 b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5x가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0이 되고 정답은 5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항식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2이고 x-2로 나눈 나머지가 5이다. 그때 px를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 px를 갖다가 x-2로 나눈 나머지가 5이다.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p2는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일단은 자, 그러면은 문제를 갖다가 나머지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px라는 것은 x-1의 제곱 곱하기 x-2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겠죠?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3차로 나눈 거잖아요. 3차. 2차 곱하기 1차니까 3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2차가 나오겠지. 2차.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주어진 항등식에서 그 a, b, c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건이 p2는 5다.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2이다. 요 조건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px를 갖다가 x-1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구역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네모를 2개 쳤는데 앞에 네모를 보면 x-1의 제곱 곱하기 x-2 곱하기 qx2이기 때문에 요 앞에 네모 부분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가 8 곱하기 3253이에요. 그럼 이 수를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8이 이 수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 앞에 네모 안에 x-1의 제곱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네모의 수는 x-1의 제곱의 배수죠. 따라서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2라는 것은 요 뒤에 네모를 갖다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얘를 갖다가 x-1의 제곱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얘로 나누면은 몫이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그럼 뭐 ax제곱 그 다음에 딴딴딴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소거가 되고 나머지가 이때 x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놈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놈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a가 되는 거고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뒤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렇게 미지수 하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2는 5다. 요 식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P2는 이렇게 되면서 요 부분이 없어지겠죠. X-2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요 AX-1의 제곱에다 X 대신 2를 대입하면 A가 되고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P2는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1이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은 요 뒤에 네모 부분이었죠. 그럼 2를 대입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고 요걸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플러스 x 플러스 2니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서 정답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유형의 문제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